좋아요, 구독.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 부동산 그리고 미국 부동산 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을 비교해 봤었을 때 미국 부동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민 정책, 두 번째는 금융 정책, 세 번째는 세금 제도, 그리고 네 번째는 현금 흐름. 이 4가지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각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유효수요로 추가되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융 정책인데요. 미국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강계되는 제도가 거래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현금 흐름 부분인데요. 한국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나 중심을 두는 거는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둔 투자가 대부분이라면 미국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크게 4가지 차이점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한국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이 미국 부동산에서는 현금 흐름의 극대화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고 난 이후에 또 궁금하실 분들은 사실 미국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 거리만큼이나 이 마음의 거리감도 좀 커지실 것 같습니다. 그 접근성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좀 한국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쉽게 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 실제 좀 체감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좀 진행하고 계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 실제 데이터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지난해 2021년 한 해 동안 105개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개인으로 530억의 그 판매 실적을 거두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10%가 한국 거주 투자자로부터 거래가 성사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높은 비율의 한국 투자자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10%나 되는 투자분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전체적인 그 외국인 투자 협회의 자료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많이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만 가지고 봤었을 때 6조 원에 달하는 국제 투자자의 자본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 국제 투자자에서 넘버 원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캐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 네 번째가 멕시코, 그 다음에 5번째가 영국 순인데요. 이 순서는 실질적으로 2022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거고 2020년, 2010년도로 올라갔었을 때는 이 5개 국가가 거의 1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고금리 시대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시대에도 미국 부동산에 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통 많이들 질문하시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회복, 확장, 공급과잉 침체, 회복, 확장, 공급과잉 침체 이러한 단계를 지속적으로 순환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점이 이런 확장의 끝자락에서 침체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 과정, 공급과잉 과정에서 보통 긴장된 균형 상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투자의 적기를 말할 때는 공급과잉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침체 그리고 회복의 어느 단계까지가 우리가 바이어 마켓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의 어느 시점에서 확장기 그리고 공급과잉 어느 시점까지는 셀러 마켓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는 투자의 적정 타임에는 바이어 마켓일 때가 적정 타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정 시기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침체기 때는 당연히 가격이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보통 그 부동산 투자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채, 대출을 끼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침체기에는 대출을 받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서류 심사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침체기 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침체기를 활용해서 회복기 전후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임대료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확장기 어느 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또 투자 적정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아우러져서 우리가 투자 적정 타임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투자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환율 변동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국제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국가의 네. 자본 통화도, 이익보다도 실질적으로 환율에 대한 차익에 의한 수익이 거의 3분의 2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할 국가에서 얻는 자본 이익과 더불어서 환율 차익으로 보는 그 이익을 더한 금액이 실질적인 국제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 투자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반드시 민감하게 검토하시고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환율이 현재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좋은 상황이 보니까 아니죠. 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환율로 갔을 좀 때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예, 좀 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또 주시하시면서 이해해보고. 적정 타이밍을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도 정말 중요할 것 네. 같고 지금 다들 금리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이 금리 하나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투자 사이클, 네.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